자, 그런데 모아놓은 상속 재산이 이렇게 지출해야 될 비용보다도 적다라면은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별도로 임의청산이든 상속재산 파산이든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채권자에게는 우리가 자녀 상속재산이 없어서 청산을 할 게 없습니다라고 통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채무 해결사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정승인 이후에 어떤 후속 절차들을 해야 되는가 몇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한정승인 이후에 청산이 필요한 경우와 청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민법에 규정된 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가 한정승인했다, 채권을 신고해라 라는 통지를 보내야 될 거고요. 또는 모르는 채권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 통지와 신문 공고를 하고 2달간 채권자들의 신고를 기다리게 되겠죠. 이렇게 공고한 2달이라는 신고 기간이 지나면 이제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신 상속인께서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민법에 따라서 한정상속인이 직접 배당을 진행한다라면은 이걸 우리가 임의청산이라고 하고, 또는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남은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현금성 재산이라면 그냥 취합을 해서 나눠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와 같은 물건의 형태로 어떤 재산이 있다라면은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떠한 경우에 청산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는 별도로 청산이 필요가 없을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때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있다라면은 이 부동산을 상속인이 취득을 해서 현금화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속인께서는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후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상속 등기를 본인 앞으로 하고, 자, 본인의 등기가 된 다음에 경매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돈으로 바뀌겠죠. 이 돈을 갖다가 채권자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실무상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조금 더 간편하게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인이 굳이 청산 절차를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죠. 한정승인 하신 상속인께서 은행에다 얘기를 합니다. 근저당권 잡아놨는데 임의경매를 진행을 해보겠어? 보통은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상속인을 대신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요. 대위 등기를 할 겁니다. 대신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문을 주면 은행에서 한정 승인을 받은 상속인 앞으로 대위 등기를 하겠죠?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상속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실 필요도 없고 등기 비용이나 경매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게 실제 매각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까지는 한정승인을 하신 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오는 재산세가 있다라면은 재산세 정도만 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된다라면은 그 매각 대금에서 저당권자라든지 이런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갈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한정승인을 하신 상속인께서 부동산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있다라면은 근저당권자가 대위 등기 및 임의경매를 진행하게 해서 부동산을 보다 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가 있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원칙적으로 자동차가 있을 때에도 상속인께서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본인 앞으로 이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자동차를 매각하면 그 바뀐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조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부동산과 경우와 동일하게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당권자가 대신 취득세를 내고 이전 등록을 대위에서 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공매나 경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그 공매나 경매 절차를 통해서 자동차가 매각이 되면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상속인이 뭐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하거나 뭐 이전 등록비, 경매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자동차가 실제 매각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의무보험을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세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한정승인 이후에 자동차 처리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만약에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등록령이 정한 연식을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1년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그 자동차에 압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는 폐차 말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차량 초과 말소라고 합니다. 차의 연령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말소를 시킬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차량 초과 말소를 진행하고 차를 폐차해버리면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금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폐차 말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가 일정한 연식 이상이 됐고 압류가 있다라면은 그냥 간단히 폐차 말소를 시켜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압류가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해요. 압류가 없고 가압류만 있다, 저당권만 있다 하면은 이 방법으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또 주식이나 뭐 보증금, 예금 같은 게 있다. 이것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봐야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에는 남은 상속재산을 취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비상장 주식이고 이 주식회사가 영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든지 또는 자녀 재산이 전혀 없는 회사다, 자본 잠시 상태다, 현실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주식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청산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면 될 거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주식이 현금화가 가능하다, 매각해서 현금화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임대인한테 이제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미납된 월세나 공과금, 관리비 또는 망가진 부분이 있다라면은 원상 회복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공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것들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받은 보증금. 그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에는 각 은행에서 예금 계좌 해지하고 출금을 해야 되겠죠. 한정승인 하신 분이 이렇게 모든 재산을 싹 모읍니다. 자, 이렇게 모은 재산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에 관해서 지출한 비용들이 있겠죠. 뭐 장례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상속에 관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라면은 그 비용들을 제일 먼저 비용 처리를 합니다. 공제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모아놓은 상속 재산이 이렇게 지출해야 될 비용보다도 적다라면은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별도로 임의청산이든 상속재산 파산이든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채권자에게는 우리가 자녀 상속재산이 없어서 청산을 할 게 없습니다라고 통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라면은 채권자에게 그만큼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임의청산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상속재산 파산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에 청산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돌아가신 분의 남은 상속재산을 싹 취합을 해봤더니 장례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보다도 금액이 적다. 그러면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 그럼 청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정승인도 또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 절차도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상속 채무로 고민 중이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채무 해결사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